저희들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막장방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전해주고 판단은 시청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MBC의 보도는 권력 감시를 명분으로 특정 정당과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와 국민힘은 절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MBC만 딱 찍어서 이렇게 탄압하는 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감정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지금 특정 정당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MBC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 아닌가. 정말 MBC가 그동안 공정하게 보도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저희들도 뭐 우리를 한 40%나 30% 정도 반영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선거 캠프 조롱, 그다음에 채널 A 오보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학위 논문에서 경찰 사칭,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자막 조작, 또 엊그제는 바로 그 PD 수첩 사고까지. 저희들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막장방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을 물러나야 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박 사장이 MBC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보도의 편파성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캠프 역할, 채널A 오보, 경찰 사칭, 자막 조작, PD 수첩 대역 사고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탄압 행위입니다. 북한의 인민재판, 노동당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MBC를 완전히 좌파 편향적인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초기에 88명, 지금 66명은 보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의는 살아있다고 법원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는 MBC 인사 자기 편끼리 다 해먹었습니다. 지금 이거 오기 전에 MBC 부장급 이상 인사들 전부 체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팀장 이상 전부 체킹해보니까 한 명 빼고 전부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한 명도 예전에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인데 기부 이상해서 뭐 다른 쪽으로 간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동종교배로 해서 살아남는 조직, 국가, 인간, 식물 없습니다. 이러니까 MBC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뭡니까? 지금 MBC는 민노총 천국입니다. 묻겠습니다. MBC 편성 제작 보도국장 노조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임명하죠. 제적 가반 투표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장 보임 후에 6개월이 지나면 해당국 제적인을 3분의 1 기명으로 해서 중간평가 하죠. 노사동수 윤리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서 징계권 거의 장악해가 있죠, 노조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보도, 편성, 보도, 제작 전부 국장 책임제죠. 방문진 이사의 권한도 없죠. 정말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99%가 장악돼 있는데 북한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는 거죠. 넷째,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MBC가 경영 잘했다고 2021년 네, 1분 더 드리세요. 맞습니다. 이것은 대구 MBC 사옥 판 거 지분 평가에 1607억 그것 때문입니다. 제작비요. 2017년에 MBC 제작비가 5,097억, 5,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제작비는 3,0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2,000억을 아예 그냥 콘텐츠를 투자하지 않으니까 경쟁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로 따먹는 지방 MBC들 2017년 144억 적자였는데 2021년 545억 적자였어요. 완전히 곪고 있어요. 눈 감고 아웅하고 있어요. MBC 무슨 평가에서 좋다고 했는데 2021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시사인 한국기자협회 조사해보면 MBC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 다 2위예요. 1위는 한겨레. 방송에서 1위예요. 정말 우리 이사장 들어가고 나서 더 심각해지는 MBC입니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도된 것을 왜곡이라 그러죠. 어느 방송이 왜곡됐습니까? 당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전해주고 판단은 시청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파문이 커지면서 자막 내용이 어느 것이 맞느냐,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라는 걸로 파문이 번지고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자 MBC는 들리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PPT 화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MBC 사무노조가 성명을 냅니다. 편집자가 그렇게 들린다고 답하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권태선 이사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이야기했지만 기자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재원이 말한 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양쪽 의견 있는 대로 전하고 시청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 기자가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신뢰도가 더 크게 보인다 하면은 그 의견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대선 과정부터 MBC의 방송과 보도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사회 발전을 이끄는 언론의 기능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BC의 보도는 권력 감시를 명분으로 특정 정당과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이 정한 이념과 신념만이 절대선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힘은 절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이든 대통령 기자가 인플레이션 질문하는데 마이크 켜지를 모르고 what a stupid son of bitch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리고 그 기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도 마이크 켜지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유감이 다 사과합니다. 그럼 사과하면 다 끝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MBC를 딱 찍어서 우리 TV조선은 그렇게 보도 안 했습니까? TV조선도 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MBC만 딱 찍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탄압하는 건 평상시 MB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감정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보도 안 했냐. 너희들 이게 외교 문제가 된다면 이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뉘앙스의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명백한 언론 압박 탄압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정보도 요청하면 되고요. 언론중재위 제소하면 됩니다. 그 수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저는 MBC에서 벌어진 과거의 수많은 일들을 정말 기억을 합니다. 우리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어떤 일들이 MBC 내에서 벌어졌습니까? 2008년에 광우병 보도 이후에 앵커가 경질이 되고 그 다음에 손석희 백분토론 MC가 하차하고 그리고 엄기영 사장이 8명과 함께 임원들과 함께 사표 제출하고 그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9년에. 그리고 2010년 들어가지고 김재철 사장이 선임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이 기자들에 대해서
R 등급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평가를 하게 하고 PD 수첩은 말살이 되고 해고가 됐고요. 정직 20명, 감봉 29명, 뭐 징계 등 수두룩하게 나왔고요. 그 신천교육대라는 네, 1분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인사상 그다음에 강제전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개 방송사에 대한 압박 탄압 정도를 떠나서 거의 방송사를 해체시키는 도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정 출연했던 이 패널들이 모두 다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죠. 이런 상황들을 겪었던 MBC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상황을 보면 MBC에 대한 다시 또 다른 탄압의 서막이 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지금 특정 정당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MBC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그리고 MBC에 대한 민영화부터 세무조사 압박까지 제가 볼 때는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 아닌가, 부끄럼 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35번, 8.15 경축사에서 33번, UN 연설에서 21번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왜 그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사장님께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